깊은 우주 속 지구와 닮은 한 행성. 이곳의 생명체들은 수천 년 동안 안정된 환생의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생을 마친 후 영원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환의 고리를 통해 존재를 이어갔습니다. 환생의 규칙은 철저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했으며, 동물들은 각자의 영혼을 지닌 채 본능에 따라 순환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행성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규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성의 인구는 불과 몇 세기 만에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간 영혼의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영혼의 순환 고리가 더는 버텨내지 못하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동물의 영혼들이 인간으로 환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은 인간이었지만 내면에는 다양한 동물의 본능이 자리잡은 존재들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세대 동안은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특이한 성격이나 반사회적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단순한 개성 혹은 유전적 문제로 여기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의 왜곡된 순환은 사회 전반에 뚜렷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영혼을 지닌 이들은 인간의 규칙과 감정 그리고 삶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자연스레 공감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사회의 기본은 인간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었지만 이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경쟁 상대로만 인식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본능은 인간 사회에서는 잔혹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냉혹함과 자신의 욕망을 우선하는 태도가 만연해졌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점점 사회를 잠식해갔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약자를 괴롭히거나 반항적 성향을 보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을 다루기 힘들어했고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감정적 단절에 당황했습니다. 영혼의 순환이 불균형해지면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신뢰는 붕괴했고 질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동물적 영혼을 지닌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행동으로 주목받았으나 성인이 되어 회사와 정치의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그 영향력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협력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속한 집단을 이익 추구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워크가 무시되었고 경쟁은 극단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동물적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승진과 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정직이나 도덕은 무의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익이었고 타인의 감정이나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과 조작을 서슴지 않았으며 동료를 경쟁자로 여기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조직 내부는 점차 붕괴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료에게 배신당할 것을 우려해 서로를 경계했고 팀워크가 깨진 조직은 생산성을 잃었습니다. 관리층에 오른 이들은 조직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목표에만 몰두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경제와 정치 시스템 역시 이 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아야 할 지도자들조차 개인의 권력 욕망에 사로잡혀 잔혹한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도전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했고 국민들의 신뢰는 점차 붕괴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며 서로를 분열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거짓된 약속에 더 이상 속지 않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신 속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고립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사회적 혼란을 기회로 삼아 세력을 넓혔습니다. 동물적 영혼을 가진 범죄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으며 폭력과 범죄를 자신의 생존 수단이자 쾌락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고 범죄의 강도와 잔인함은 날로 심화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강도나 폭행 사건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으며 일상적인 범죄조차 극도의 잔혹성을 동반했습니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조차 충동적으로 저질러졌고 법과 질서는 더 이상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보도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서로를 의심한 끝에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고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가 사라진 가정은 그저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조차 신뢰가 붕괴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길거리를 지나는 낯선 사람에게서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점차 서로를 불신하는 개개인의 고립된 집합체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파괴적인 행동이 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성공을 시기하며 관계를 끊었고, 동료들은 승진을 위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연인들은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기심으로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에게 타인의 감정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일 뿐이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켰고 사람들은 결국 혼자만의 생존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나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사회에 동물의 영혼이 섞여 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영혼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행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물적 본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지금 해결책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노학자는 이 행성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위기가 단순히 사회 구조의 문제를 넘어 영혼의 깊은 균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학문의 경계를 초월한 그는 고대의 기록과 영적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문명들은 고통과 성장을 통해 영혼을 단련해왔지만 현대 사회는 편리함과 쾌락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는 인류가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더는 성숙하지 않는 상태에 빠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동물 영혼의 환생이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문제의 뿌리는 인간 스스로가 고통을 외면하고 내적 성찰을 멈춘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을 피하고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기보다 외면하며 순간적인 쾌락에 빠졌고 이로 인해 영혼의 성장 과정은 멈췄으며 점차 인간성의 중요한 요소였던 공감과 연대의 가치도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영혼이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면서 환생의 균형이 깨지고 동물의 영혼들이 인간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학자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강연과 저술을 통해 인간은 고통과 마주할 때에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고통은 영혼을 단련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를 외면할수록 내면은 메말라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교훈을 발견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역설했고 고통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이해가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가르침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불편함을 거부했습니다. 변화는 어려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이 학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불편한 감정과 고통을 피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더디게 시작되었지만 조금씩 사회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동물적 본능에 사로잡힌 이들이 존재했지만 그들 역시 주변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던 이들 중 일부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따뜻한 시선과 이해를 마주하면서 점차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공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비로소 자신도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학자는 변화의 시작을 지켜보며 자신이 남긴 깨달음이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 이 여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 학자는 자신이 씨앗을 심었고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회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가 이어지면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서는 점차 공감과 연대를 배운 아이들이 자라났고 비록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동물적 본능에 지배받을지라도 이제는 주변의 공감과 이해 속에서 그 본능을 극복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능과 인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행성의 사건은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지구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간 사회는 편리와 쾌락, 물질적 풍요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현과 고통이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며 사람들은 점차 내면의 성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사회는 개인의 욕망과 본능에 의해 움직이며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조차 이해와 공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며 직장과 가정에서도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의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합니다. 공감과 연대는 과거의 이상처럼 여겨지고 사회는 이기심과 탐욕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위 행성의 사람들은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통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역시 이러한 깨달음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인간다움이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지구는 아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회복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본능을 넘어 인간성의 가치를 되찾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